스트레스, 나의 감정과 너의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을 다루는 건 감정으로 다뤄야 한다. 감정을 볼 때마다 감정을 읽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감정을 읽으려면 우선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고 이 감정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청 기술이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청 기술과 공감 기술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경청 기술만 가르쳐 드립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의 감정은 내려가고요. 내가 나의 감정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나의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안전지대를 잘 찾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들을 청자에 대한 한자인데요. 한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 왼쪽 변에 있는 거는 귀이고 오른쪽에는 열십자를 10개의 완벽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눈이랑 붙여서 10개의 눈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하나는 하나의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오롯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밑에는 마음심자라서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리고 왼쪽 변 밑에 그 왕이라고 하는 건 왕을 대하듯이 듣는 것이다. 그래서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한자, 들을 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집중, 관심이라고 얘기하죠. 관심을 한 소리에 주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는 것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에 관심을 주는 것이고 집중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나의 관심을 오롯이 주어야 되고 내가 조언을 주거나 나의 해석을 주거나 나의 생각을 주거나 이런 거는 지금 듣는 단계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정말 관심을 오롯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경청이 먼저 되고 나서 이제 이 상대방이 감정이 조금 내려가거나 조금 자기 거를 표현을 잘 한 것 같다. 이때 이제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공감을 막 처음부터 막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듣는 걸 좀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듣는 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는 거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 아이를 섭외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어린 아이예요. 저희 집에 요만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제 만 6세가 된 아이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랑 이제 저희가 살 거예요. 이제 살면서 이 아이가 감정이 폭발한 때가 많겠죠. 자, 타인의 감정이 폭발할 때 그때 어떻게 감정의 뇌가 폭발했을 때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머리에 기억하세요. 감정으로 폭발한 사람이 느껴질 때 언제죠? 내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 감정이 이상한데? 내가 불편한데?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나에게 왔구나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나의 감정을 위해서도 저 사람의 감정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의 감정이 가라앉고 그걸 보는 나의 거울 뉴런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감정도 괜찮아집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감정이 폭발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때 감정으로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초콜릿, 케이크, 사탕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그거 양 조절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이런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슈퍼마켓에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뭐 이거 할 거야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는 애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나 케이크하고 더 먹을 거야. 안 돼. 그거 먹으면 배 아파. 그리고 너 계속 그거 먹으면 이가 썩어. 나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나 자꾸 먹을 거야 그거 먹을 건데 왜 못 먹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 엄마가 하루에 사탕은 한 개만 먹는다고 얘기했어.
엄마 계속 얘기했고 그거 약속 지켜야지. 너 어제 약속했잖아 엄마랑. 안 돼.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나 먹을 거야. 와, 와, 와. 안 돼. 엄마가 얘기했잖아. 그거 먹으면 배 아프고 너 이 썩으면 치과 가야 돼. 치과 가면 너무 아파. 그때 아파서 너 엄마한테 말해도 엄마 못 도와준다. 저 너무 친절하게 얘기했죠. 교육도 잘했죠. 근데 이 아이가 네, 엄마,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요? 못합니다. 저는 지금 감정으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성으로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가 썩고 너 얘기했지? 약속했잖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실 이것도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감정이 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불편해져서 아우 그만해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도 꾹 참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단계가 잘못됐어요. 감정의 뇌는 감정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이가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나중에 금방 했던 것처럼 교육적인 이성적인 뇌로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받아들이고 기억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감정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교육은 그냥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알아들어서 오케이 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내려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먹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얘 지금 몸 안에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 엄청 쌓이는 거예요. 이거 가라앉혀 줘야 돼요.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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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스트레스라도 참을 만한 단계로 올라온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나오면 그게 독성 스트레스입니다. 독성 스트레스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불편하게 만드는 좀 뭐죠? 저기 시리아스 저 뭐죠? 그 뭐죠? 좀 심각한 단계의 스트레스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면 스트레스 독성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겪는 불편한 감정 이거 해결을 안 해주면 얘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기 감정을 해결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불편해지는 날들이 1년 365일 중에 한 100일이라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 3일에 한 번씩 계속 그런 감정 엄마 힘들어 사탕 먹고 싶어 애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와 울고 이거 계속되면 이거 이제 독성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계속적인 불편한 감정을 몸에다가 계속 쌓으면 그 감정을 느끼는 쪽으로 신경회로가 엄청나게 빨리 발달해요. 거의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냇물 줄기처럼 이렇게 딱 신경회로가 한번 났는데 이게 이 아이가 그 케이크 먹고 싶고 사탕 먹고 싶으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기 감정 규제를 못하면 여기로 길이 계속 나고 계속 나고 계속 나면서 이 신경회로길이 두꺼워지고 빨라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요거랑 사탕을 못 먹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이 사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쪽 감정으로 슝 날아가 버려요. 신경회로길이 고속도로가 뚫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오는 걸 가만 놔두는 건 정서적인 방임이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서 좀 더 나쁘게 돌아가면 학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얘가 알아서 배우겠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알아서 배우는 단계는 없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감정으로 다루는 거 제가 해볼게요. 감정이 일어나서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얘를 우선 가라앉혀 줘야 돼요. 그쵸?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감정은 감정으로 해결한다. 바로 그게 공감 기술이에요. 할게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저희 아이한테 했던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딱 보일 겁니다. 제가 요거 찍어야겠다 해서 찍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 보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찍긴 했는데 보세요. 똑같은 예를 해볼게요. 엄마, 나 그 설탕 너무 먹고 싶어. 나 그거 먹고 싶은데 어떡해. 우와. 아이고, 설탕 먹고 싶어? 설탕, 그래. 그거 먹고 싶지. 아이고, 먹고 싶어서만 눈물 나는구나. 와, 와. 아이고, 눈물 나, 눈물 나. 아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우, 설탕이 먹으면 참 맛있는데, 그지? 맛있는데. 엄마가 맨날 못 먹는다고 해서 너 너무 진짜. 아유.
엄마도 맨날 먹고 싶다. 우리 왜 그 설탕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엄마 왜 그 설탕을 못 먹어? 그러니까 설탕은 왜 몸에 안 좋게 만들어져 가지고 맨날 먹지도 못하고 이러냐. 아휴, 설탕 정말 맛있는데 왜 몸에 안 좋고 그래? 너무 먹고 싶지? 먹고 싶어. 아이고, 그래 얼마나 먹고 싶어. 아이고, 먹고 싶어서 이렇게 눈물 나는 거 봐. 아이고, 참네. 먹고 싶지. 엄마도 알아. 엄마도 맨날 먹고 싶어. 엄마도 맨날 먹고 싶어. 근데 맨날 먹으면 몸이 아프니까 엄마 참는데 참는 것도 힘들어. 너는 얼마나 힘들 거야? 요렇게 해 주면요. 진짜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똑같은 감정으로 느껴줘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 감정을 내가 대신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경험을 해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슬픔을 반으로 나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오버해서 제가 하는 날은요.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너무 그 설탕이 좀 맛이 많이 나는 시리얼을 먹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 시리얼이 한 4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그 하나를 뺐거든요. 그럼 미리 공지를 하고 뺐어요. 근데도 약속도 했어요. 엄마 그래. 그거 설탕이 많아? 빼. 우리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얘 동의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크다 대고 기침을 해버렸네. 이 아이가 동의를 했는데도 또 지나고 나면 그게 생각이 나니까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다가 너 약속했잖아. 엄마가 미리 얘기했잖아. 이런 거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그거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이제 애가 흉 이렇게 훌쩍훌쩍 대길래 처음에는 그거 먹으면 이 썩잖아 안 되잖아 했는데 애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지금 얘가 감정이 일어나는 때구나. 너무 슬픈 게 지금 막 다가오는 때구나 싶어서 제가 바로 고쳐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 감정을 같이 나누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 설탕 다 맛있지 이러면서 막 얘 이렇게 그래 왜 설탕은 그렇게 다 몸에 안 좋게 만들어졌냐 막 이러면서 오버했어요 제가. 세상의 모든 달달한 것들은 몸에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우리 맨날 먹어도 되고 그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그래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뒤에 제가 호박고구마를 삶아줬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엄마 세상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 감정이 행복하게 잘 넘어갔다는 거죠. 자, 이걸 계속 하시면 이게 쉽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제가 아이 가졌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태어날 때부터 감정적으로 얘기 계속 해줬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막 그 뭐죠 이렇게 막 우리 땡깡 부린다는 그때 있잖아요. 몸이 커지면서 땡깡 부린 때가 있거든요. 한 살, 두 살, 세 살 때 정말 많이 해줬어요. 까먹지 않고 해줘서 지금도 이 아이가 울거나 화가 날 때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해줘서 이 아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가야 하는 신경회로가 그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빛으로 같이 너무 슬프겠다. 그러면 너무 화나는데? 너 너무 화나겠는데 지금? 이렇게 몇 번만 해줘도 이제 끝나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오래 걸렸어요. 뭐 5분 동안 감정해주고 그거 매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불편한 감정 하나 고치는데 한 10번, 20번 하면 된다 하시면 안 하실래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제 감정은 감정으로 다뤄주면 이 아이가 자기가 이해받았다는 거, 그리고 자기 감정이 저의 입을 통해서 감정 단어가 계속 얘기가 되죠. 너 너무 화나겠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너무 먹고 싶겠다. 너무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 마음이 이해받고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해.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답답해. 뭐 속상해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몸 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너무 힘들겠다. 이 가슴 얼마나 힘들 거야. 아이고 머리도 막 열이 나고 그러지. 너무 너무 힘들면 그렇게 열도 나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저는 어릴 때는 안아줬어요. 안아줘 안아줘. 이렇게 안아주면 얘가 진정이 돼요. 말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너 너무 힘들구나. 엄마 안아줄게 안아주면 돼.
근데 이게 계속 안아주면 안아만 달라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감정이 힘들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게 걱정이지.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건 축복인 겁니다. 아이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는데 우리 성인인데도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우리 누가 어깨 한번 좀 만져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이제 동성친구가 이렇게 안아주고 너 너무 힘들었겠다 안아주고 이러면 정말 세상 살맛나지 않나요? 성인이 돼도 그거는 없어지면 안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서로가 어깨 터치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서 그 좋은 기술과 그 따뜻한 행위를 자꾸 없애시려고 하나요? 그것들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순한 아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안아주고 달래줬더니 되돌아. 그럼 그 아이가 순한 아이고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굳이 그 기술들을 뺏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아이를 감정으로 만나는 들어가 있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실습 해드렸고 저번 강의 때 이걸 못해서 제가 좀 답답했어요. 사실은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앞에 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나와라. 자, 그래서 들을 청자. 들을 청자는 주는 건데 뭘 주는 거다? 나의 관심과 나의 집중을 그 소리,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제일 왼쪽은 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가운데는 좀 살이 많이 붙으셨고, 가장 오른쪽은 우리 그 거식증이라 그러죠. 음식을 거부하는. 자,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랑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우, 운동 좀 하지. 저렇게 살쪄서 안 힘드나? 뭐 이러고. 그다음에 그 거식증은 이제 제가 있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거식증, 그 식이장애라고 해서 좀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을 보는 눈도 이제 좀 그렇죠. 되게 불편하게 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본인이 숨기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거식증이냐 아니냐 논란도 많고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을 보면 생각이 먹는 걸 왜 거부해? 얼마나 뭐 마르면 얼마나 예쁠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살이 찌면 게으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볼 때 감정을 봅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저렇게 결과가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런 상태로 있을 때의 감정이 어떠실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이 찌신 분들은 아우 저렇게 계속 걸으시면 숨 차실 텐데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어떤 감정이 소화가 안 돼서 그 감정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돼서 몸의 반응으로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계속 먹으시면서 해소를 하셨거나 이렇게 하셨겠구나 생각해서 되게 안타깝거나 불편한 마음도 있죠. 감정 소화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감정도 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의 지금 모습에서 이제는 계속 감정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저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어떤 사람의 뭐 의지가 어떤 사람의 생각이 저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는 계속 이성적인 인간이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사는데 사실은 우리 모든 일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감정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반응으로도 나타난다. 라는 걸 배우면서 우리는 정말 감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구나. 너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담겼을까? 음, 감정을 해결하는 거를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을 행동으로써 해낸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저걸 제어를 못하지? 왜 너 컨트롤을 못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했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정이 감정을 알아줘야 할 때 감정 카드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많이 이용하셔야 되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본인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가 아이에게 교육의 포인트다. 아이의 감정이 일어나는 때만 포인트가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 아이들한테 표현될 때에도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의 감정을 보고 있으니까 요 때가 아이에게 감정 교육을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내 감정이 지금 너무 외롭거나 불편하거나 이럴 때 이거를 조금씩 알려줘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를 통해서 내 감정을 소화해야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엄마가 좀 울거나 이럴 때 엄마가 오늘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라 그래. 혹은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는 말이 나올 때 내가 지금 말투가 조금 짜증나지 누구야. 내가 지금 엄마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짜증이 나니까 이 목소리가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나중에 너 왜 울었어?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뭐가 너를 화나게 만들었니? 뭐가 너를 이렇게 막 물건을 던지게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걸까라고 관심을 가져서 들으려고 할 때 아이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러요, 엄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을 배운 아이들은 자기 행동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하는데 감정 단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감정에서 연결된 거라는 걸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방법도 모르죠. 그런 방법을 모르면 그 감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는 부모들도 또 감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정 카드에 있는 단어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요거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대학생 친구들인데 한 18년 동안을 생맹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나뭇잎의 색깔이 다 갈색이거나 회색이거나 이렇게만 느껴졌던 친구인데 이 반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생일 되기 전에 이 선물을 줬는데 이 친구가 이 색깔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끼자마자 놀라는 반응들을 보면서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울먹이면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기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적어놨고요. 더 뭉클한 건 이 본인은 갑자기 색깔을 보는 데 있어서 놀라고 흥분되고 막 정말 눈물 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친구들은 이때까지 다 보던 색깔들이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친구가 가슴 뭉클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울컥하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적 동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감정은 전이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갑자기 이 삶이 되게 행복하고 가치롭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행복해져요. 이런 친구랑 같이 있는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나누는 일을 자주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는 우리 몸의 감각을 좀 인지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뒷골이 당기거나 뭐 눈이 너무 침침하거나 아니면 뭐 어깨가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감각으로 계속 몸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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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계속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 빨리 병원을 가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알아차릴 때 우리 몸의 기관에다가 관심을 줘야 돼요. 어깨 너 뻐근하니? 어우, 내 좀 풀어줄게. 어깨의 감정도 좀 들어주시고 너무 힘들지 나랑 사는 거 막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그러면 몸이 편해집니다. 생체학적으로 여기가 좋아져요. 이거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좀 달래주세요. 허리가 너무 아프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허리 뻐근하고 야 미안하다 야 아우 미안하다 야 너에게 조금 휴식을 줄게. 그냥 휴식 주지 마시고 좀 말씀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되고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통이 올 때도 아, 너 머리 미안해 미안해 너무 힘들지. 내가 휴식을 좀 줄게 이러면서 머리에다가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 되고요. 자, 스트레스는 몸의 감각을 좀 인지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복한 거는 상대방과 감정을 좀 나누시는 걸 연습을 하시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이건 나쁜 감정이건 상관이 없어요. 감정은 나누는 데서 삶이 좀 살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삶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거든요. 음, 그 슬픔을 나눌 때는 삶이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오고요. 기쁨을 나눌 때는 그냥 삶 자체가 원래 즐거움이죠.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 뭐 이렇게만 계속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느낌 들죠. 자, 감각과 감정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얘기를 했죠. 개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머리, 가슴, 배로 받아들이는 정보, 또 그 정보의 처리,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어, 나한의 삶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아이들,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들, 배우자의 부모님들, 그들의 형제, 자매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뭐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타인들과는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 생각이 가져오는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해답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간적인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과 감각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트라우마랑 자해에서 말씀드렸던 건 우리 몸의 감각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생각이 연결이 되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겪는 최극의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머리, 가슴, 배 좀 균형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까 전에 그 대학 친구들 영상 보면요.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뭐냐면 제가 댓글 좀 가져온 건데요. 이랬어요. 모두들 이 영상에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갖고 싶다고 너무 바라게 되는데, 자,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서 바로 이런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정말 정말 빛나는 성격,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진짜 행운이 있구나.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 내용이, 댓글들에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아이고, 동그라미 밑으로 갔네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현재를 사는 방식도 그렇고, 현재를 즐기는 방식도 결국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머리, 가슴, 배 중에 가슴이랑 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행복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 행복은 선택의 이유인 거죠. 감정입니다. 감정. 현재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행동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영화가 되게 평화로운 영화도 있고, 굉장히 즐거운 영화도 있고, 고요하고 멋지고, 뭐 이런 영화도 있죠. 스펙타클한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3개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영화, 마더입니다. 이미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해요. 오늘 완전 저 하루 종일 스포일러 하죠. 영화, 소설 전부 다. 자, 마더는요, 내용 말씀드릴게요.